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디지털 음원으로 노래를 듣는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수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생산 공장도 문을 닫게 됐는데요. 전주에도 문을 닫은 카세트 테이프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장이 25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아주 멋진 공간으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한 공장이 있습니다. 3년 전 폐허가 된 공장이 새롭게 단장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은 예술을 짓는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팔복 예술공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전주시 팔복동. 지난 3월 23일 팔복 예술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 특히 공장 단지 안에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독특하기도 하고 새롭거든요. 1992년에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 이제 문을 닫고 25년간 잠들어 있던 것을 폐산업 문화 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과거에 카세트 테이프라는 그 문화적인 정서가 녹아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없애버리면 그 기억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낡고 오래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창조. 공장 곳곳에 전시된 예전의 추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줍니다. 이 사진기, 재봉틀, 상 이런 것들이 이런 오래된 사진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때 모습들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술공장이 특별한 이유, 비단 공장의 외관에만 국한되진 않는데요. 공장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던 사람들, 팔복동 주민들의 마음은 굳게 닫힌 철문을 열었습니다. 공장의 기억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추억들, 그리고 여러 작품들까지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첫 번째 원숭이 이야기도 그렇고, 또 밖에 빈 가스통을 종으로 만든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작품, 여기에는 전혀 다른 소재들이 모여서 작품이 되고 그 작품들이 모여서 이 공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술과 함께 공장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팔복동 주민들은 작품을 해설하는 도슨트로, 그 작품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은 공장을 찾아준 사람들이 되었죠. 미술 작품 같은 것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장의 옛날 그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재해석돼서 왔을 때도 좀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고, 또 다양한 예술 공간을 채워주니까 조금 더 빛을 발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팔복동에는 추억을 나누는 가게가 있는데요. 5평 남짓한 작은 가게 안은 다양한 물건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언니에게 줄 구두였는데 언니가 못 신게 돼서 새 주인이 신겠지라는 생각하면서 기증한 물건인가 봐요. 판매가 아닌 교환을 통해 기증자와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게.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 탄생한 가게도 이번 전시에 동참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교환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사용되고 또 의미 있게 사용했을 때 우리가 사용 가치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깊은 교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예술 공장이 재활용됐듯이 이 물건도 다른 분에게 재활용되는 그런 가게인 것이 둥글게 가게입니다. 소중한 추억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전시를 지나면 두 명이 말을 옮기며 실력을 겨루는 서양의 장기 체스 게임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체스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스 게임은 계급 사회에서 발생되는 대립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체스 게임 속에서 그 대립관계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스 게임이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스 게임을 선택을 했고요. 작가들의 실험 정신이 담긴 작품뿐 아니라 팔복 예술공장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도 전시 중인데요. 고단한 시절 여공들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님 여기 그냥 화장실이에요. 네, 여기가 실제 화장실이었대요. 이곳을 이렇게 보존을 해놓은 모습이 마치 유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다 떠난 이야기들이고 지난 이야기들이지만 그 예전의 여공들의 어떤 힘든 마음들을 어루만져주고 싶고 꺼내주고 싶었거든요. 예술을 짓는 공장답게 작가들의 작업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 선발된 13명의 작가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사연을 들었는데 20몇 년 동안에 그렇게 비어있던 이곳을 문화의 교류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꾸민다는 그 취지부터가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고 따뜻하고 제 작업이 어느 정도의 소외감과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싶은 그런 작업들이었다 보니까 초대형 인형이 반겨주는 이곳은 5명의 팔복동 주민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인데요. 그중 예술공장의 탄생이 누구보다 반가운 희정 씨.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살의 추억. 공장과 함께 그녀의 추억도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여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이 공간이 카페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 공간이 시간이 흘러서 이게 폐허다시피 폐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 공간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추억과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폐허처럼 버려진 공장은 아름다운 예술 공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무한한 창작 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예술 놀이터가 될 이곳. 여기는 팔복 예술 공장입니다. 네, 지난해 3월에 개관한 팔복 예술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폐공장이라고 해서요, 조금 일신연스럽지 않을까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술의 고장 전북에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꼭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시장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요즘 야시장 투어가 굉장히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춘천에도 드디어 야시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풍물 꽃고 야시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금, 토, 일 일주일에 3일간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곳 춘천은 재래시장에도 활력이 넘친다. 흥겨움 가득하고 인심도 넉넉한 곳 춘천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한다는 춘천 풍물시장. 주말밤을 환하게 밝힌다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 낭만 가득한 밤 춘천 풍물꽃고 야시장으로 고고. 주말밤 술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야시장이 있었으니 또 번개 야시장과 부평 야시장. 각자 특색 있는 분위기와 먹을거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데 춘천의 대표 시장인 풍물시장에서도 빠질 수 없다. 장날을 위한 많은 사람들과 관광객이 모인다는 이곳은요, 바로 춘천 풍물시장입니다. 와, 이곳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특이하게도 경춘선 기차가 다니는 철길 아래 위치한 춘천 풍물시장. 주말과 2일, 7일로 끝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이곳에 장이 선다. 풍물시장은 원래 춘천시 약사동 약사리 고개를 주름잡던 시장이었다. 약사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2010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됐다. 인근의 남춘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빼놓지 않고 들르는데 싱싱한 농산물, 저렴한 가격, 넉넉한 인심이 풍물시장의 매력이다.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오히려 장날이면 풍물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저희 시장은 거기서 못하는 특별함, 틈새 또는 특별한 문화의 가치를 더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춘천 풍물시장 중앙광장에 알록달록 푸드박스가 놓였다. 상인들도 한껏 들떠있는데 이날은 풍물시장 야시장이 개장하는 날. 회장님, 꽃기호 야시장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김유정 문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향의 향기가 물씬 나는 소설 동백꽃. 동백꽃의 하이라이트는 점순이와의 닭싸움인데 김유정 소설에서 닭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래서 야시장 이름도 꽃기호 꽃고 야시장이라고. 시장 이름에 걸맞게 닭을 재료로 한 음식들이 많이 보인다. 닭갈 버거부터 닭볶음, 닭강정, 닭고기 꼬치까지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총출동이요. 역시 지느님은 위대해.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며 다양하게 열린 축하 공연 무대. 역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다양하다. 정부 시책상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시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이 금년에 3년차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용문화 창출과 또 젊은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겸사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어둠이 짙어지고 하나둘 가로등이 환하게 켜질 때쯤 더 즐거워지는 것. 조용해야 할 시장이 다시 북적인다.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푸드박스. 갖은 먹을거리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야시장이 시작됐는데요. 와, 벌써 모임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나와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좀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 야시장 나오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야시장 이렇게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춘천 짱입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곳으로 애용될 춘천 풍물시장. 저녁 시간 가족과의 외출이 즐겁기만 하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춥긴 한데 그래도 밤에 참 춘천 야시장이나 그런 게 볼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야시장 생겨서 밤에 이렇게 볼 거 있으면은 자주 나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그래도 추워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부부.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맛도 좋고 정도 쌓이고. 네, 어머니 여기 풍물 야시장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집에 가서 저녁 안 하고 신랑하고 여기 와서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드셔보니까 맛이 어때요? 또 특별히 그 바나나를 이렇게 튀긴 거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 필리핀 가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나 하고 먹어봤더니 지금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먹은 거보다. 현지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의 비법이 궁금하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머니만의 닭발 비법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도 깔끔하게 하고요. MSG 안 넣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이야,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닭발볶음? 흔히 아는 치킨버거가 아니다. 닭갈비가 들어간 닭갈버거. 닭갈버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닭으로 만든 요리로만 한상 가득. 쫄깃한 닭고기에 무한 변신 완료. 토끼오 야시장의 또 다른 별이 바로 이 먹방이죠. 야, 제가 닭으로 한상 차림을 차려봤는데요. 뭐부터 먹죠? 행복한 고민에 빠진 소연 씨, 고민할 필요 있나요? 하나씩 다 맛보면 되죠. 야무지게도 먹는다. 와, 제가 여기 와서 다 맛을 봤는데요. 역시 닭 요리는 몰아요. 오나이 취느님. 네, 여러분들 이 꽃기어꽃꽃 야시장에 오셔서요, 이 맛있는 음식 다 맛보시길 바랄게요. 먹을거리만 있는 게 아니다. 특색 있는 수공예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리마켓.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기회인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예쁘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하바플라리움이라는 건데요. 요새 유행하는 프리저브드 천일꽃을 인공적으로 말린 꽃을 넣어가지고요. 하바리움이라는 용액 속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저희 그 풍물시장에 야심차게 또 우리 야시장 열어서 춘천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많이 들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넘치는 흥겨움. 역시 춘천을 대표하는 시장답다. 밤이 깊어갈수록 즐거움도 더해지는데 낮에도 즐겁고 밤에도 즐거운 곳. 춘천 풍물꽃꽃 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힐링 여행지 혹시 찾고 계시다면 이곳은 어떠실까요? 아름다운 자연과 또 내성천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경북 영주의 무선마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을 이곳에서 찾아보시죠. 봄이 왔어요. 꽃 피고 바람 좋은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까요, 마음도 싱숭생숭한 게 어디 막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편해서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놀러 가느냐 그냥 쉬느냐 놀러 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뭘 하죠?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날씨도 따뜻하니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지만 봄 햇살에 녹아내려 노곤해진 이 몸을 어쩌겠어요. 나들이와 휴식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반대가 깔리는 분들은 주목. 힐링 여행 최적지 영주 무선마을이 있습니다. 동네를 감아흐르는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느껴보는 무선마을 힐링 여행, 함께 떠나보실래요?
영주시 문수면에는 육지 위의 섬 무섬마을이 있습니다. 와, 이 마을에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멋진데. 아니, 저는 분명히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섬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마을이 섬이에요. 섬이라고요? 예. 차 타고 들어왔는데요? 차 타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 마을은 섬이에요. 그래서 무섬. 섬이 들어. 그래서 무섬 마을. 수도리. 오. 그리고 또 이 다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오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마을 뒤편에 한 군데 교량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 교량 설치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원래는 이 다리가 유일한 통로였죠. 그래요? 이 다리는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70년대 중반에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중반에 건설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정말 육지 속의 말 그대로 섬이네요? 섬마을. 오. 이 물을 안 건너고는 통행이 안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름에 물이 적을 때는 신발을 벗고 다리 걷어붙이고 맨발로 건너 다녔고 겨울에는 물이 차고 얼음이 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외나무 다리. 이름 들어봤죠? 외나무 다리. 근데 그럼요. 이 무섬마을의 외나무 다리 하면 그렇게 또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 지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외나무 다리가 있는 마을이고 옛날에야 외나무 다리가 많았지. 동네마다 거의 다 있었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무섬만 있는 외나무 다리. 그래요? 또 제가 듣지 않으니까 그 다리 한번 건너보려고 이 무섬마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 다리는 여기서 보이죠? 저기. 저기 보이는 저 외나무 다리. 여러분 보입니다. 그 다리. 그 무섬마을의 외나무 다리. 오늘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드디어 무섬마을 이 외나무 다리 앞에 섰습니다. 야, 이 백사장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섬에서 다리를 건너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빠지고 잘 건너야 될 텐데. 떨려. 이분도 잘 오시다. 잠깐만요. 먼저는 외나무 다리에서 제가 먼저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무섬마을은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안동 하회마을, 예천 회룡포, 영월 서남마을과 함께 대표적인 물놀이동으로 손꼽히고 있죠.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줄기에서 뻗어나온 내성천과 서천이 마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수도교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농사 지으러 가는 다리, 학교 가는 다리, 장 보러 가는 다리 이렇게 세 개의 다리로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사 지으러 가던 외나무 다리 하나만이 남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죠. 외나무 다리에선 원수를 만난다는 옛말과는 다르게 이곳 외나무 다리에서는 양보하며 인사하며 쌓는 정도 쏠쏠할 뿐만 아니라 발밑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꽉 막힌 스트레스도 함께 흘려보내는 매력도 있다고요. 자, 드디어 다 갔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다리가 좀 길어요. 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걷는 이 느낌, 꼭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떡할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눌 수 있고요. 정답게 건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섬마을 외나무 다리 꼭 한번 건너보세요. 재밌어요. 떨진 않았어. 너무 재밌었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 아닙니다. 이렇게 관광객과 리포터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방금 친구분들과 함께 걸어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7년 전에 TV에서 CF에서 보고 왔는데요. 찾아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예쁘고 여전히 좋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CF를 보고 직접 걸어보니까 제가 본인이 CF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어지럽네요. 와, 여기구나. 여러분, 이곳이 이 무섬마을 안에는 유일한 식당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면 무섬마을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맛인가요? 청국장 맛. 청국장이요? 청국장, 우리 직접 담그신 거. 뒤에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거. 그래요? 야, 진짜 할머니 손맛을 맛볼 수 있겠군요. 맛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청국장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아주 구수한 게요. 고소한 게 아니라 구수합니다. 맛은 어떤지. 네. 와, 진짜 고소합니다. 이게 일반 콘이 아니라 영주에서 나는 부석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그 식재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팍팍 들어가 구수한 청국장. 우리나라의 토종콩인 영주 부석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석태는 다른 콩보다 크기도 크지만 그 식감이 부드러워 청국장 만드는 데는 안성맞춤. 네, 진짜. 별 재료 없이 나물 넣고 청국장 넣고 쓱쓱 비벼주기만 해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소리 들리세요? 아삭아삭한 소리. 이 나물들도 다 신선한 것 같고요. 봄나물이 들어가나 미나리가 들어갔나 봐요. 향긋해. 이렇게 청국장을 이렇게 넣어서 비비니까 구수하고 향긋하고 봄에 아주 신선함이 입속에서 막 살아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야, 무선마을에서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데 또 입도 힐링하네요. 빵빵하게 배도 채웠겠다 느긋한 마음으로 동네 한 바퀴 마실 나서는 길. 흙벽 위 정갈하게 쌓인 기와담장이 꼭 무선마을의 선비 정신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기와담 너머 수줍게 핀 꽃망울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와, 예쁘다. 이렇게 기와담장 너머로 바라보이는 꽃이 참 예쁜데요. 무선마을의 이 봄꽃들이 그냥 조용하게 손님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와, 이 돌담길 사이를 너무 멋진데요. 민속촌이죠. 예, 민속마을입니다. 진짜 민속마을 온 것 같아요. 민속마을이에요, 이게 여기가. 여기가 또 이 마을의 중앙이다 보니까 예, 지금에 말하면 서울로 압구정. 아, 그래요? 이 무선마을의 중앙로라고 할 수 있는 멋진 돌담길을 걸어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또 멋지고 아주 고풍스러운 이런 한옥이 있네요. 네. 이 고택은 만죽제라고 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이고 또 이 마을을 처음 마을에 입향하신 입향시조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반남박 씨와 선성김 씨 두 성의 집성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반남박 씨가 이곳에 터전을 잡고 그리 한 100년 뒤에 이분의 증손서로 선성김 씨가 이곳에 장가 들어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250년간 두 성의 후손들이 현재 마을을 지켜오고 있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찾는 또 관광지잖아요. 네. 그냥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라 왠지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힐링하기 좋은 곳이죠. 예. 근데 이렇게 왔다가 그냥 당일로 가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 현재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큰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마을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로 그런 고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 쉼을 원한다면 무선마을로 와야 됩니다. 고택 체험. 저도 오늘 좀 쉬었다 가야겠네요. 무선마을로 오세요. 소백산과 태백산의 품에 안겨 내성천과 서천이 흐르는 육지 위의 섬 무선마을. 강을 건너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치며 인사 한번 나누고 담백한 선비들의 정신까지 담은 한 끼 식사에 고택 체험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쉼표 하나 찍기에는 무선마을만한 곳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가끔 여행 가느냐 그냥 편히 쉬느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오늘 이곳 무선마을에서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유유히 졸졸졸 흐르는 저 강물과 그리고 포근하게 편안하게 감싸주는 이 마을. 여러분 청정 무선마을로 놀러 오세요. 아니 쉬다 가세요.
네, 육지 속의 섬 영주 무선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만죽제부터요, 또 다양한 드라마와 또 광고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외나무다리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고택 체험을 통해서 숙박까지도 가능했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편안함과 또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입니다. 훼손된 그림이나 글씨를 복원하는 기술, 우리 전통 공예 기술을 배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그 주인공은요, 이 배첩 분야에서 50년 넘게 일해오신 장인이라고 합니다. 자, 배첩 장인 변경환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작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던 시간을 손끝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마법 같은 일. 그 위대한 가치를 지금 만나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도심 속 잠시 시간을 잡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소박한 작업실 안. 60년 가까운 세월 같은 풍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이 작품하고 여기 배접지하고 한 살이더라고. 그 작품의 보호를 위해서 선 하나하나도 접어짐이 없이 반드시 잘 펴져서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조금은 생소한 그 이름 배첩이란 훼손된 작품에 한지를 덧대 작품의 수명을 더하는 일입니다. 족자를 할 수도 있고 액자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여러 장이 찍은 병풍을 할 수도 있고 가리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평범한 그림 한 장도 그의 손에서 새 옷을 갈아입으며 다시 태어납니다. 정성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단순히 작품을 되살리는 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더하는 일 또한 배첩장의 역할인데요. 그가 배첩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은 뭘까요? 실은 16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비사에서 한 1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다가탄방에 있는 형님이 이 일이나 배워라. 그래서 이 일이 뭡니까? 했더니 병풍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족자도 만들고. 그렇게 숙명처럼 이어온 배첩 인생.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떠안은 낡은 그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원래의 멋을 되찾습니다. 오래되어서 사가서 지금 찢어진 작품이에요. 이게. 조금만 소홀히 해도 티가 나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전체가 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작품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굳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배첩은 기다림을 배우는 일이기도 한데요. 종의 성질도 알아야 하고 풀 조정도 잘해야 하고 우리도 그 작가 선생님 마음과 같이 그 정성을 드리죠. 똑같이.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기존의 작품을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옛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능화판에 문양을 내기 위한 겉표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밀랍도 빠짐없이 잘 처리해야 이게 연구 보정이 돼요. 손이 가는 만큼 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지는 법이죠. 선주들의 방식 그대로 책 한 권에도 온 정성을 쏟습니다. 잘 됐습니다. 공황과 용 2마리씩이네. 완성된 현대판 서책들. 유독 고운 색을 자랑하는 이 한지에도 남다른 고집이 숨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쑥, 칡뿌리, 뽕나무잎,
갖가지 시키면 산에서 채취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점점 줄고 있는 게 현실. 그래도 여전히 반가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작품이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작품을 대하는데요. 우리 초보 작품 이렇게 아끼던 작품인데 그래서 이 상태 좀 확인해보고 또 표구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찾아주는 이가 있기에 그는 이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인테리어로 빠지고 도배사로 빠지고 그러니까 놀러 한 번씩 걸리면 형님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형님이라도 지키고 있으니 게 다행이며 이런 소리 할 적은 가슴이 아파요. 묵묵히 배첩의 지켜나가고 있는 만큼 자부심 또한 남다른데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작품들이잖아요. 내 손으로 직접 만져서 뜯어서 그걸 만들 적은 환희를 느낍니다. 내가 이 기술을 안 배웠더라면 이렇게 좋은 글씨와 좋은 그림을 볼 수 있을까? 말이 56년간이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품을 봤겠어요. 어서 와. 네, 뭐 고압해 주시네. 네, 그래. 네, 어디? 반갑구만. 같은 길을 걸었던 동생이 틈틈이 그의 작업실을 찾는데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표고를 한 20년간 했지? 우리 동생이? 응. 근데 근 40년 지기 동생이에요. 혼나기도 하고 이제 칭찬도 듣고 그랬죠. 이제 액자를 붙여더라도 잘못돼서 그냥 뜯어버려갖고 다시 하라고 하고 그런 엄은 선배님이 있었어요. 오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이런 작은 인연들이 그의 배첩 인생에 응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긴 세월 한 길만을 걷다 보니 값진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냥 우리 어렸을 적에는 쟁이란 것을 그냥 놀림으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쟁이가 인간문화재네.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배워왔던 것들을 다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아는 것은 젊은 이제 후배 양성을 많이 해야죠. 하나의 작품이 제 모습을 찾기까지 끝없는 정성을 아끼지 않는 배첩의 길. 빛바랜 종이에 새 숨을 불어넣는 변경환 배첩장의 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가치를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 네, 곰탕은 설렁탕과 함께 국물 요리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곰탕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아주 색다른 맛을 내는 이색 별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장 없이 순수 고기만으로 맑은 국물을 내는 돼지 곰탕.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함께 맛보러 가시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돼지의 깔끔함? 온다 온다 느낌 온다 찾아라 이색 별미? 그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광주 북동.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만 봐도 오늘의 별미가 기대되는데요. 신기해요. 돼지국밥 먹었는데 탁하지도 않고 맑고 담백해서 맛있었어요. 광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 담백하고 안 비린 것 같아요. 깔끔하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서 와. 돼지곰탕은 처음이지? 흔한 곰탕은 가라 외치며 곰탕계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마주곰탕과 이제 돼지국밥의 그 장점만 모아놓은 되게 매력적인 한 끼 식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식의 더 다양성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 음식을 이제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돼지곰탕 2개요. 맛있게 해주세요.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돼지곰탕 출동합니다. 생긴 것처럼 맑고 깔끔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돼지국밥은 돼지 비린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얘는 비린내는 안 나고요. 돼지국밥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신선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서 좀 나름 새로운 느낌입니다. 계속 이제 집에 가서 몇 번씩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담백한 맛이었어요. 맑고 투명한 빛깔 자랑하는 돼지곰탕. 탕탕! 손님들 취향 제대로 저격? 찾아라 맛의 비법. 돼지곰탕은 버크셔다. 네? 버크셔요? 그 영국 돼지 품종 중에 버크셔의 지명을 딴 돼지 품종인데요. 지금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명품 흑돼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돼지 품종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이제 취지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야, 전에 없던 돼지다. 전과는 전혀 다른 맛을 자랑하는데요. 다산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클 때도 이제 더디게 크고 여타 돼지 품종과 다르게 감칠맛이 좀 뛰어나고요. 돼지를 고아 국물을 내는 돼지곰탕은 내장 없이 오로지 고기만으로 국물을 냅니다. 그리고 양파, 무, 마늘 등의 채소와 소금을 넣고 2시간 정도 팔팔 끓이는데요. 곰탕을 끓이는 솥은 다름 아닌 약탕기. 압력과 원리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그 약을 다리듯이 곰탕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은 제 마음을 좀 담았다랄까. 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삶은 고기는 종이장같이 아주 얇게 써는 게 특징입니다. 드시기 편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토렴에서 나을 경우에 국물에 이제 맛과 향이 잘 배어나도록 이제 얇게 썰고 있습니다. 고슬고슬 잘 지은 밥 위에 고기를 또악! 그리고 국물을 부어주는데요. 국물을 계속 붓는 게 아니라 따르고 붓고 따르고 붓고 하는 토렴을 합니다. 곰탕의 제맛은 이 정성스러운 과정에 있는 거죠. 팔팔 끓게 되면은 아무래도 맛과 향을 즐기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토렴을 해서 이제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으아, 이거 너무하잖아. 저도 곰탕 좋아한다고요.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이 정성, 국물 맛이 꿀꺽 끝내줘요. 얇게 썬 고기가 쫄깃쫄깃해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의 깊은 맛과 곰탕의 이제 깔끔한 맛이 섞여서 되게 맛있어요. 일반 곰탕이랑은 차원이 다르고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거랑은 정말 다른, 정말 특별한 맛입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자, 족발에 대한 편견. 덮밥으로 깬다? 이름하여 족밥? 태국이라든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족발을 이용해서 같이 밥을 이제 곁들여 반찬식으로 곁들여 먹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든 음식이고요. 좀 발상의 전환이랄까 살짝 이제 한식을 비틀어 소개하는 메뉴입니다. 자, 족발은 무엇보다 잡내를 잡는 게 관건이죠. 잡내가 나지 않은 신선한 국내산 생 족발을 이제 구매를 하고요. 월계 수잎을 넣는 물에 한번 데쳐서 그 다음에 저희가 깨끗이 다시 세척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일들과 함께 이제 삶고 있습니다. 군침이 한강을 이루는 비법 개봉박두? 매일 아침마다 월계수잎 동동 띄워 족발을 삶는데요. 손님상에 나가기 전 한 번 더 목욕 재개. 잡내를 잡을 특급 전사들 간장으로 뛰어들면 먹기 좋은 족발이 탄생합니다. 쌀밥 위에 송송 썬 족발을 담고 청경채, 양파 등을 달달 볶아 맛을 더해주죠. 여기에 맛의 활용점정, 비법의 간장 소스를 뿌리는데요. 간장을 베이스로 야채 그리고 과일 그다음에 넣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법은?
간장이랑 물엿일 것 같아요. 한약재 맛이 나서 몸에 건강한 좋은 재료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간장을 베이스로 야채 그리고 과일 그다음에 족발을 삶은 물을 넣고 있습니다. 아하, 너였구나. 돼지의 감칠맛이 이 안에 다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버릴 물도 다시 보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맛있는 별미가 탄생. 족밥 제공할 만한 이제 온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뭐 뜨겁게도 해보고 차갑게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적당한 족밥을 이제 서비스하는 온도를 찾아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비주얼은 찍어드리는 게 예의. 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단골이 된다는 걸. 와우, 와우, 와우. 족발의 기분 좋은 변신. 이 기막힌 변신은 맛있게 즐겨줘야 인지상정. 밥에 족발을 비벼먹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비벼먹으니까 정말 맛있고 이제 곰탕 국물도 주시고 하니까 정말 든든한 한 끼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간장 양념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짤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건강한 맛이 나고요. 족발의 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새롭고 양념이 되게 족밥 이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족발이랑 밥이랑 잘 어울려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색다른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 정성이 만든 든든한 보약입니다. 이색적인 족밥과 깔끔한 곰탕에 손님들은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데요. 오늘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한 끼 어떠세요? 네, 곰탕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답게 토렴 과정까지 거치면서 제대로 낸 맛을 내고 있었는데요.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들어갔으니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의 장점만을 살린 뽀얀 국물에 돼지 곰탕 그리고 이색 별미 족밥까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맛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시대의 마지막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연을 맺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부부도요, 처음에는 180도 다른 성격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부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조금은 특별한 부부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부부가 처음부터 천생연분이었을까? 부부 생활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겠지만 이들 부부는 좀 더 유별난데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서 이 음악에 이 미녀 쪽으로 저는 선택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하고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늘 있는 듯 없는 듯 남들 사이에서 튀지 않길 바라죠. 내가 즐겁지 않으면은 안 해요. 절대요. 성격도 인생 철학도 180도 다르지만 봉사 정신만큼은 부창부수.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주인공 부부의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둥지양 봉사단에 소속해 있고 활동하는 가수 테란 인사올립니다. 저는 둥지양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상수입니다. 부부의 하루는 일정 확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감독 봉사 간다고 그랬지? 그래 오늘 저기 복지관에 갔다가 묵년 복지관 사회복지관에 가서 또 밥 봉사하고 오후 2시에는 사랑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공연 가기로 했잖아. 그거 시간 차질 없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꼼꼼한 남편의 최근에 아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먼저 의상부터 챙기는데요. 옷이 굉장히 많네요. 네, 조금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
50벌 정도 되는데 형형색색 한복부터 무대 의상이 수십여 벌. 맞습니다. 아내의 직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인데요. 아직은 이렇다 할 히트곡은 없지만 화려한 옷차림과 독특한 헤어스타일, 각종 소품으로 지역민에게 눈도장만큼은 확실히 찍었답니다. 이거는 새로 했어요. 우리 신랑도 몰라요. 이거 큰일 나요.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봉사래도 또 의상은 차려입고선 다녀야지 그게 진정한 봉사고, 자기 멋대로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니거나 그런 건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네요. 무지하게 바빠서 큰일 났네. 예쁜 옷에 맞춰서 머리 모양과 화장도 해야 할 텐데요. 제가 미용을 좀 오래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결혼해서도 미용을 좀 하다가 워낙에 꾸미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미용업으로 제법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는 아내. 그야말로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반면 평생 경찰로 살아온 남편은 조금은 깐깐하고 많이 고지식한 편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웬일인지 아내의 짐을 꾸리고 있네요. 제가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했던 거지. 이게 그래서 자꾸만 도와주고 뭐라도 하나 자꾸만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던 부부는 지금의 평화를 찾기까지 쉽지 않았다는데요. 옛날에는 되게 심했죠. 이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가 어디 나가는 거 일거일동을 다 차단한 상태였었어요. 너무 남몰라라 하고 나의 생각만 자꾸 가는 걸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랬던 부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몇 년 전. 아내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협심증과 우울증으로 나타난 뒤 남편의 태도가 바뀐 거죠. 지금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목련 사회복지회관이에요. 5층에 노인들 정신봉사 가는 거예요. 아내가 아픈 뒤 늘 함께한다는 부부. 남편이 혼자 다녔던 복지관 봉사도 이제는 아내와 동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대부터 밥을 먹는데 70대가 밥을 해주고 그런 걸 보고서는, 힘든 걸 보고서는 무거운 거 같은 거 이런 거를 70대 노인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짱. 아이 하는 것도 없어요. 와가지고. 아니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잠깐 안 왔다 갔다 해도 이거잖아 이거 짱. 그러면 남자분이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시기만 하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막 이렇게 막 들들 볶고 주니까 그래도 다 해줘요. 뭐 썰어내서 뭐. 복지관 주인공은 남편이었는데 어째 아내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비밀병기 노래 덕분이죠. 그 무대에 섰을 땐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날아갑니다.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팠다가도 이제 같이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서 막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라도 무대 딱 올라가면 확 돌변해요. 이게 마이크만 잡으면. 근데 그거는 누구나 노래하시는 분은 다 똑같을 거예요. 흥겨운 미녀잔치에 복지관이 들썩들썩. 자원봉사자들 활력 충전. 이 분위기 그대로 배식봉사도 힘을 보내는데요.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 공연도 하고 밥봉사도 하고 하는데 노인들이 맛있게 드시고 하는 걸 보니까 기뻐요. 잠시 후 불이 나게 다음 일정을 시작하는 아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여긴 어딜까요? 제가 연습하는 곳이에요. 제가 무슨 큰 공연 있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 와서 연습을 좀 해요. 미용실 원장 이수복이 아닌 가수 테란이 된 아내에게 이곳은 제2의 인생을 선물한 곳입니다. 됐습니다.
일렬도 마찬가지로 딱딱 잘라서 할게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반대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준 곳이기도 하죠. 인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노래. 하지만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던 연예계 생활로 노래에 대한 자신감마저 떨어지게 됐던 거죠. 민요는 잘하시는데 가요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그 고음 내는 방법을 아직 가요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좀 트레이닝하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민요풍으로 내가 노래 만들었는데 잘 맞을 거야. 이제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길 따라 물 따라 길 따라 물 따라. 아픔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노래가 더 큰 아픔이 됐을 때 남편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무대 대신 노래 봉사를 권유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다시 노래를 즐기게 됐죠. 아유,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다음에 식사 대접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돈 되는 곳은 없지만 누구보다 스케줄 많은 가수가 된 태란 씨는 손녀까지 대동하고 다음 공연지를 찾았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 마음이 바쁜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지는 노인복지센터. 자주 오는 곳이라 더욱 반가운 곳이죠. 제가 이따가는 일일이 다 손을 못 잡아서 지금 이렇게 손을 15년 8월에 저희가 복지센터 개원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알고 계셨기는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복지센터를 하다 보니까 정해져서 이제 매월 어르신 생신잔치나 이럴 때 꼭 참여하셔서 행사 진행해 주시고 어르신들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드디어 공연 시간 임박. 남편이 음영 체크를 하는 동안 곱게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은 아내 가수 태란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남편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하는 아내. 화려한 의상과 전문가 못지않은 손동작, 그리고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관객들의 흥을 한껏 올리고 아내는 노래할 때 가장 멋집니다. 태란 가수님 오시면 굉장히 흥겨워하시고요. 이제는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아주 반겨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가수님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고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되게 존경스러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너무도 달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함없었다는 부부. 이게 바로 이 부부가 사는 법입니다. 이수복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도 많이 시키고 내가 내 성질대로 하고 했는데 미안해. 자기 진심으로 말하는 거지? 아유, 그럼 진심이니까. 사랑해. 오래오래 살아야지. 어제 아팠던 만큼 오늘은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일은 더욱 행복해지길 강상수 이수복 부부를 응원합니다. 네, 노래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아내와 묵묵히 매니저 역할을 하는 남편, 이 두 분의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는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맞춰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이 두 부부의 사랑과 열정, 에너지를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또 즐거운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